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600조 잭팟입니다. 두산중공업도 몰빵 중인 원전 2차 랠리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7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꼭꼭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 바로 원전 600조 재팟 저평가 종목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이 원전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최근에 600조 잭팟 플러스 대한민국 이제 국내 탈원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저평가된 이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집중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2차 랠리가 언제 시작이 될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떴습니다. 바로 이거 이슈고요. 문 대통령 원전 향후 60년 주력 전원 충분히 활용하겠다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탈원전을 밝혔죠. 계속 원전은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 원전 해체 시장이 뭐 600조가 넘는다, 원전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 원전을 다시 쓰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는 발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내 원전은 빼야 된다, 원전 쓰면 안 된다, 원전 버려야 된다라고 정책을 추진하던 대통령이 사실상 이 탈원전을 좀 바꿨다라고 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전을 완전히 그냥 추진하자까지는 아니지만 버리기 좀 아깝다라고 좀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 지진, 그다음에 공급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을 시켜라. 지금까지 멈추고 그만하고 박살내고 해체하고 했었는데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게 점검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 수출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관점은 탈원전을 얘기하던 부분에서 이제는 뭐다?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원전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했지만 결국 아직 원전에 대한 수출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원전 자체는 좋은데 대한민국에서는 쓰면 안 돼. 하지만 해외에서는 괜찮으니까 수출하자. 이상한 의미죠. 근데 이 모순을 이번에 같이 쓰자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얘기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등락이 심한 상태입니다. 흔히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죠. 이 원자재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 원자재를 통해서 전력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력 가격도 엄청나게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전력 생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겠죠. 풍력이든 아니면은 태양광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인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60년 동안 주력 에너지로 쓰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만 지금 주력 에너지로 쓰는 것인가? 아니라고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도 원전은 청정 에너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 수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수열 에너지라든가 이런 친환경처럼 청정 에너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로가 있으면은 이 원자로에 살짝 냉각수 이렇게 쌓여 있죠. 예, 냉각수가 쌓여 있고 여기서 이제 핵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을 만듭니다. 열을 만들면은 이 열이 올라가 가지고 물을 끓여요. 네, 이 물을 끓인 다음에 이 물이 수증기가 이 터빈 쭉 내려가면은 여기 터빈이 있습니다. 이 터빈을 돌려 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전기가 생산되겠죠? 근데 이게 뜨거워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냉각수를 쏴 가지고 이 온도를 내리고 하는 게 이제 원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럼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이 원자로에서 핵 반응을 일으켜서 핵 반응된 게 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핵 반응된 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핵 반응을 시킨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만든 에너지는 사실상 수증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환경 파괴가 아니다. 특히 그러면은 이 핵 연료봉을 쓰다가 버리지 않냐. 그럼 버리면은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우리가 뭐 합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쓰다가 버리면 이거 친환경 아니지 않냐겠지만 이걸 재활용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폐 연료봉도 쓰다가 만약에 버리면 이거를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 산업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국보다 기술력이 낮다고 평가됐던 중국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면서 원전 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 친환경 에너지니까 다들 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내년 1월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책인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친환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했고 우리는 원자력을 태양광이나 풍력과 똑같이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5년 이전에 원전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서 유럽에서 어쨌든 녹색 경제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등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사능 이 원자로의 핵 연료봉을 시킨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실상 체르노빌이라든가 러시아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이 천재지변에 가까울 정도로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지?'라는 약간 이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런 일이 잘 터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크게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규정은 27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결정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활용이 필수하다라는 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나는 원전 싫어요 하고 있는데 독일을 제외한 뭐 다수의 국가들은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지난해 여름 풍력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원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해 9월 이후 회원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연초 대비 20% 상승했고요. 전력 생산의 25%를 풍력에 의존하는 영국은 전년 대비 전기요금은 7배, 1,000원이었으면 7,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이번 겨울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2차 대란을 겪었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했죠. 40%를 천연가스 공급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좀 자체 나는 독립을 해야겠다. 응? 난 유럽은 우리 지금 풍력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불안하니까 좀 독립하자 해서 원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TL이 브루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천억 유로 약 680조 원을 투자해야 탄소 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유럽은 뭐다? 600조를 넘게 현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이 600조 시장이 사실상 이 몇 개냐라고 한다면은 해봤자 100개예요. 이게 엄청나 보이지만 원전 1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사실상 이번 2050년까지 만들자. 그럼 여기서 절반만 대한민국 수주를 해도 50개. 절반만 수주해도 얼마에 300조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매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잭팟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몇 기 안 받아도 돼요. 뭐 3기? 3기만 받아도 18조입니다. 매출이. 4기? 24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출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한두 기, 세네 기, 몇 개만 받아도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잭팟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 핵공업그룹은 아르헨티나의 자체 개발인 원자로 화룡 1호를 수출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약 12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1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아까 친환경이잖아요. 예,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 6조, 7조 이런 거예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 텍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조건부로 대한민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전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미국, EU, 중국이 모두 원전을 그린하우스 채택하면서 분위기가 쏠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인정하자라는 분위기가 쏠렸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전을 60년 동안 이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면 좀 앞뒤가 좀 맞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전에 보니까 미국도 탈원전 하고 있다 이러던데 미국이 진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탈원전하고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탈원전 했던 뉴욕입니다. 전기료가 4배 폭등을 했습니다. 영국이 풍력으로 7배 폭등했죠. 근데 뉴욕 정말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핵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전기세가 4배가 폭등한 겁니다. 강 건너 뉴저지 원전 가동 덕에 인하를 했다. 그러니까 원전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정말 이 판가름을 하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주민들은 이달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료가 지난 12월 1월보다 최소 2배, 많게는 3, 4배씩 올랐다라는 거죠. 맨해튼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부부 A씨는 겨울에 아무리 많이 써도 월 200달러 정도 된 전기료가 24만 원 정도 냈었는데 이번 달 400달러가 됐다. 약 한 48만 원 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터기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건데 롱아일랜드 단독주택에 사는 B씨도 1월에 전기료를 약 한 36만 원을 냈었는데 이달에 850달러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거의 3배죠. 다음 달에는 1000달러가 넘을 것 같다. 다음 달에는 한 120만 원, 130만 원 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 지역 방송에 매일같이 주부와 상인들이 나와 성토를 하고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뉴욕시 주요 민간 전력업체 콘 에디슨에 따르면 킬로와트 시당 기본 전기료가 지난 연말 최대 20센트에서 현재 40센트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진율이 적용이 돼서 3, 4배까지도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약 2조 2,294억 원의 전기료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못 내겠다는 거죠. 전기료 급등의 이유는 뉴욕 발전은 75%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9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며 셀가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한 데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로
세계 가스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아시겠지만 이 가스관을 막아버렸죠.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 떴고 천연가스 뛰었고 그러다 보니 비싸진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탈원전이다. 아니 그래도 천연가스가 없더라도 그나마 원전으로 조금 잘 때웠으면은 구멍을 두 배는 아니어도 한 1.5배 정도에서 끝낼 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뉴욕시는 10여 년 전망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의존을 했었는데 맨해튼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인디언 포인트 원전 3기가 59년 동안 가동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사실 이거 조금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솔직히 뭐 이거는 지지율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후쿠시마나 아니면은 체르노빌이나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냥 정말 천재지변인 거예요. 대서양을 끼고 있는 뉴욕은 풍부한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원전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가 메우게 됐고 탄소 배출량은 2019년 2,400만 톤에서 2021년 2,850만 톤으로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죠. 원전을 줄이면서. 그래서 탈원전과 녹색 경제는 같이 갈 수 없는 명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서쪽 허드슨 강을 건너 차로 10여 분 떨어진 뉴저지주는 딴판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큰 방 2개짜리 했는데 전기세가 상당히 좀 싸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뉴저지는 전력의 70% 원전에서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원전만큼 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전을 없애면 화석연료의 의존이 높아지고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결국에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를 본 미국의 다른 주들은 원전 수명 연장과 재가동 그리고 소형 원전 도입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최대주 캘리포니아주도 205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원전을 규제하고 없애던 정책을 지금 싸그리 엎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뉴욕의 전기세 4배 폭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뉴욕도 이제는 또는 미국도 이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원전을 다시 쓰려고 하는구나. 미국도 다시 쓰려고 하네요. 재검토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원전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기대가 나올 수 있겠다.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원전이 근데 그렇게 싼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싸다 싸다 하는데 실제로 진짜 싼지 안 싼지 모르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전 킬로와트 시당 56원. 7년 동안.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원전보다 싼 에너지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원전을 왜 안 쓰냐는 거죠.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보시면 LNG 가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유연탄 아무리 뭐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맨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로 뭐 또 신재생으로 아무리 좋게 한다 한들 원자력 발전만큼 에너지가 좋게 나오진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절반 정도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지난해에도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약 7년 동안 킬로와트 시당 56원 수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무구매 제도 따른 보조금을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 단가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RPS 비용까지 합할 경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더더 훨씬 벌어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치솟고 천연가스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원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56.27원이고요. 2015년 이후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7년 내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었습니다. 2015년, 18년 60대 원이었던 킬로와트 시당 단가는 2019년 60원 올라간 게 아니라 60원 밑으로 깨졌습니다. 58원, 59원, 50원대로 내려와서 현재도 한 50, 아까 얼마였죠? 네, 56.27원 정도 유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은 신세계 에너지는 약 100원 라인대로 거의 2배 이상 비싼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누가 봐도 친환경보다는 원전을 쓰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이 이처럼 저렴한 에너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고 여기 국제유가 고공행진, 천연가스 고공행진은 당연히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을 대충 때려봐도 원전만큼 싼 에너지원이 없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원전을 쓰는 게 맞다라고 객관적으로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원전이 진짜 싸구나.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2배 싸다.
그럼 당연히 원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전 세계를 넘어 유엔에서도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유엔 산하기구에서 원전 신재생보다 환경 악영향 적다. 그러니까 신재생보다 더 친환경입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대래 환경 악영향이 작다.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차라리 신재생보다 더 친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는 얘기를 했었고요. 쭉 보시면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지난해 말 발간한 발전원별 주기평가 보고서에서는 원전이 22가지 발전 방식 중 환경에 미친 영향이 세 번째로 작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6가지를 세부적으로 쪼갠 22개 발전원 했는데 일반적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보다 원전이 더 악영향이 적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는 단순히 발전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이 영향만 평가한 게 아니라 발전소 건설 운영, 이후 처리 등등등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봤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한 목소리 원전을 지지했습니다. 태양광이 인체에 2배 유해하다, 문제가 생긴다. 유럽에서 이번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텍소노미 초안을 발을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전이 태양광보다 2배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좀 문제가 많더라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발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본다고 했을 때 천연가스나 석탄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고 보시면 풍력이 원전보다 더 위험하죠. 그다음에 태양광이 더 위에 있고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력은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 1위, 수질 오염 2위, 방사선 배출량 8위, 인체 유해성 3위, 토지 점유율 1위, 물 소비량 6위, 자원 사용도 3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환경을 좀 생각을 한다면 원전을 쓰는 게 훨씬 낫더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뭐 안전하고 좋은 거고 친환경인 거 알겠는데 오케이 미국도 검토 다시 하는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건설을 합니까?에 대한 부분인데 예 건설을 합니다. 어디냐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건데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겠다. 역대급 혁명을 가지고 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풍력과 태양열 등 기존 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걸고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을 키우자, 원전을 성공시키자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10일입니다. 2월 10일에 프랑스 동부 벨포르를 찾아 2035년 첫 원자로를 가동을 시작으로 신규 원자로 6기 얼마 대략 한 40조 정도 돈이 들고요. 원자로 8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8기 얼마? 네, 한 55조, 60조쯤 두 개 합치면 100조입니다. 2050년까지는 프랑스에 들어서 원자로는 14기입니다. 14기가 총 얼마라고 했죠? 네, 약 100조 가까이 된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동안 원했던 원자력 산업이 재탄생하는 순간이다. 원자력 모험을 진행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약 67% 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원자력 발전 투자금도 점차 늘고 있는 부분이고요. 460억 달러면은 뭐 엄청 작지도 않지만 엄청 크지도 않는 점차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가동 연한이 40년인 기존 원자로 수명을 50년 이상까지 늘릴 예정이고 약 6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전체로는 아까 2050년까지 600조가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기존의 10배인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고 풍력 발전 단지도 키우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원전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력 생산량의 67%를 원자력에 의존을 하는데 원자로 56기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은 프랑스에서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3대 산업으로 꼽히는데 그래서 마크롱이 취임 당시에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냥 원전을 키우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에너지난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을 바꿔서
원전을 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이제 다시 써야겠다라고 이번에 마크롱이 결정을 내렸고 아까 얘기했죠. 14기는 얼마? 100조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4기가 계속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14기 중에 대한민국 수주가 몇 개만 있어도 10조가 넘어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가 커지는데 이미 두산중공업은 투자를 해놨죠.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 미국 SMR 시장 확대했다. SMR이 뭐냐?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일반 원자로는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어, 원래 땅이 커야 돼요. 땅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바다가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물을 식혀줘야 되니까 안에 이제 원자로를 식혀줘야 되니까 바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SMR은 뭐냐면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원전의 3분의 1 용량을 이 전기를 만듭니다. 근데 규모 크기는 얼마 되냐? 그냥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한 크기예요.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 여기 안에 지하에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모듈 원자로 만드는데 여기 안에 뭐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안에 뭐 원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작은 소형 모듈 원자로가 그냥 이 컨테이너 박스만한 곳에. 그럼 이 사이즈는 거의 몇십 분의 1이고 용량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땅 차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물도 주변에 없어도 돼. 그러니까 오지에다가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오는, 전기가 없는 뭐 사막 한가운데라든가 아니면 산 한가운데다가 지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일반 원전은 위험하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의 걱정이 있는데 SMR은 또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SMR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원전도 짓지만 SMR로 오지나 좀 전기가 오기 힘든 곳에 지어서 전기를 원전의 3분의 1 용량으로 만들어내자라는 SMR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계속 두산중공업이나 전 세계가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전략적 파트너 미국 중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자국 내 SMR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데어리랜드 파워와 중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데어리랜드 파워는 미국 내 4개 50만 명 이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이번 MOU를 통해 무탄소 전원이 뉴스케일 SMR 도입을 위한 공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 그중 하나가 SM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SMR의 부하 추정 운전 특성을 활용해 기존의 전력 포트폴리오인 풍력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이 부족해도 SMR로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성장을 도모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노후 석탄 발전소 부지에 적합하고 지역사회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촉진시킬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29년을 목표로 준공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한 전략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SMR에 직접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으로 두산중공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SMR 바로 원전 이 중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두산중공업도 미국으로 SMR 진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 그럼 거기에 더불어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은 뭐 진출 안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원전 432기 건설 추진하고요. 거기에 팀코리아, 대한민국이 수주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원전 수출이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의 2차 측 건물 부분 계약을 위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1200메가와트급 4기 대형입니다. 대형 원전 4기고요. 규모는 당연히 한 20조에서 30조 규모입니다.
2017년 러시아가 전체 사업권을 따냈고 건설을 시작 2028년 1호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측 건물은 원전에서 터빈이나 발전기 등 있는 부속 건물을 가리키고 이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달까지 가격 등 세부 조건 협상을 마친 다음에 정식 계약을 4월에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4월에 이슈가 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에 이집트 원전에 대한 아까 뭐죠? 2차 뭐였죠? 네, 2차 측 건물이죠. 네, 2차 측 건물 체결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이슈가 충분히 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충분히 부분이고 전례로 봤을 때 특별한 문제 없다면 수주가 확실히 되는 부분이고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소식을 가뭄의 단비처럼 이제 충분히 성장 나올 수 있지 않냐. 아까 얘기했죠. 규모가 35조 규모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 2차 부분도 조단위다. 절반이면 좋겠지만 절반이 아니더라도 원전이 워낙 크니까 조단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글로벌 수주 전쟁이 최근 들어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 각국에 원전을 다시 짓자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현황을 보면은 건설 중에 아시아가 35개, 계획이 56개, 건설안이 220개입니다. 유럽이 15개, 37개, 51개, 2개, 4개, 25개 해서 건설한 건설 계획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뭐 SMR 수출 루마니아에 2035년까지 150기 건설 목표. 150기면 얼마입니까? 예, 한 거의 1000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니케홀딩스 SMR 사업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말씀드렸죠. SMR 다 SMR이에요. SMR 원전 결국에는 다 만들겠다는 소고 엘다바 아까 얘기했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원전 사업 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원전 발전 단가도 석탄 화력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원전 건설 붐이 부활하고 있는 상태고 2026년까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150기를 건설하겠다. 거의 1000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러시아도 2035년까지 15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 거의 70조, 80조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인도도 원전 설비 용량을 22.5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원전을 열심히 넓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건설 붐이 일면서 한국을 비롯해 원전 수출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수출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가동 원전 사업에 지난해 6건 수주했던 한수원은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 아까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나선 한편 엘다바 원전 수주 성과에 여세를 몰아 동유럽에서도 한국전력 기술,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 원전 입찰 조직으로 만들어 성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이 새로운 원전 지금 수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충분히 대한민국도 이 원전에 지금 진출하고 있고 수주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432기 건설 추진 중이고요. 이거를 계산을 대충 때려보면은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약 한 개인적으로 2,500조가 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500조 말도 안 되는 시장 규모죠. 여기에 10%만 내가 가져가도 250조, 1%만 가져가도 25조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 규모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원전 관련주를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체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원전 저는 SMR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천천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MR 관련주 대장주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진파워입니다. 이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시간에 올라갔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냥 눌림목이 나오거나 눌렸을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모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신기계 그 다음에 HRS입니다. 타이가 원전 관련주예요.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그 다음에 우리기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진파워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일진파워다. 급등을 따라잡을 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고 계속 모아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왜? SMR 대장주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원전 관련주긴 한데 이 종목이 SMR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도 원전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 원전 우리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알겠는데요. 저는요, 아까 전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법, 아까 매매 자료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테마주나 매매법, 그다음에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꼭꼭 정확하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100% 무료로 설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구독자 이벤트 무료로 어디서 참여하나요?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신 다음에 메뉴에 여기 있죠.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3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보조지표로 급등 포착하는 방법 자료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주식 보조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 자료입니다.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100% 무료.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구독 안 누른 사람들은 제가 못 드립니다. 구독자만 드리니까 구독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미 이 어플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들 다셨어요. 여러분들도 와서 다시면 됩니다. 어플 들어와서 이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 클 누르신 다음에 아까 얘기한 김동숙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안 달았으면은 이 링크 눌러서 다시면 됩니다. 구독. 그 다음에 이 어플의 댓글에 참여 완료 다시면 된다. 무료거든요. 조금만 귀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어플 댓글 절대 잊지 마시고요. 27일까지 참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꼭꼭 참여해서 자료지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천주도 매일 24일, 23일, 22일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2월 추천주 매매 내역 보시면 시장이 빠졌어도 승률은 70%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 8%, 10%, 6% 가량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 2월 추천주도 기대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리고요. 2월 28일에 저희가 종목 추천해서 나갈 겁니다. 28일 추천주 해서 나갈 거니까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꼭꼭 종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죠. 충분히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알 수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 기술적 분석,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들어가시면은 이 캔들 매매법이라든가 캔들 보는 법까지도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들은 매매 많은 거 알아갈 수 있으니까 다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